국민호갱방지법 단통법이 국민호갱가중법이 돼서 단통법이 통과될 때 2명이 기권을 합니다. 그 중에 1명이 저예요. 우리 단말기 소비자가 호갱이 된 게 바로 요것 때문이에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게 단말기 가격으로 나가든 아니면 통신비로 나가든 간에 위원회에서 단통법에 대한 부분을 개정하면서 동시에 통신 요금 자체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고, 특히 지금 자꾸 풍선 효과처럼 여기 줄이면 여기 늘어나고 여기 줄이면 여기 줄여나고 이런 상황이고, 22대 국회 과방위가 통신비 인하를 목표로 뭔가를 한다면 이번엔 정말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만들었으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과기부 장관님. 네. 그 2014년 10월 1일이 단통법이 통과된 날입니다. 예. 네. 이게 국민호갱방지법 이렇게 시작한 단통법이 국민호갱가중법이 돼서 지금 폐지하겠다고 다 얘기해요. 이거 실패 원인이 뭐예요? 이거 국회가 거의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통과시킨 거거든요.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10년이 됐네요. 2014년에. 핵심만요. 왜 단통법이 이게 정확히 얘기하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거든요. 왜 어떤 부분이 못돼서 실패한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통신사의 경쟁을 통해서 단말기 가격을 이렇게 좀 지원금을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이제 문제가 돼서 이렇게 이제 이 법이 만들어졌고, 그 뒤에 이제 세월이 쭉 흐르면서 그게 또 어떻게 보면은 통신사 간의 어떤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소다. 그리고 또 말씀드렸듯이 통신요금 자체는 그 물가, 전체적인 그 물가 대비해서 그렇게 뭐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단말기 가격이 상당히 이제 예전에 비해서 10년 전에 비해서 획격하게 증가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말기 구매에 대한 부담이 생기고, 그걸 좀 통신사들이 경쟁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싸게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무게중심이 실렸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단통법 폐지가 나온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실제로 핵심 요인이 뭐냐고요. 핵심 요인. 그 쭉 설명은 뭐 그거는 지금 현재 단말기와 통신비와 통신사의 경쟁과 이거는 뭐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말씀인데 핵심 요인이 뭡니까? 그러니까 왜 실패했어요, 그거? 예, 단말기 가격이 비싸니까 통신사 간의 경쟁을 통해서 뭔가 이게 지원금을 우리 소비자들한테 많이 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 예, 그게 뭐 저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좀 더 고민하셔야 돼요. 단통법이 통과될 때 2명이 기권을 합니다. 그 중에 1명이 저예요. 제가 이렇게 될 거라고 하고 기권을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단말기가 왜 비싸냐에 대해서 답을 못 찾았어요, 국회가. 단말기가 왜 비싸요? 장관님? 왜 비싸요, 단말기가? 여러 가지 이제 기능이 추가되면서 뭐 가격이 오른 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똑같은 삼성폰이 대한민국에서 파는 가격과 미국에서 파는 가격이 다른 거 아시죠? 어디가 더 싸요? 어디가 더 싸요? 어디서 더 싸게 사요? 소비자가. 미국 소비자가 싸게 삽니까? 한국 소비자가 싸게 삽니까? 똑같은 단말기 비용이.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뭐 조사한 바가 없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이라고요. 언론 보도만 찾아도 나와요. 대한민국 우리 단말기 소비자가 호갱이 된 게 바로 요것 때문이에요. 이때 결정적으로 단통법이 실패한 게, 그때 단말기 제조사의 영업 비밀을 보호한다며, 경영 비밀을 보호한다며 단말기 가격이 비싼 이유를 밝힐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에 단통법이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답변하신 거 다 정부가 해오던 거예요. 근데 쳇바퀴만 돌고 있어요. 핵심은 단말기가 왜 비싼가? 왜 국내 소비자는 미국 소비자에 비해서 비싸게 삼성폰을 사야 되냐?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찾으셔야만 이 문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말기 가격이 왜 비싼가에 대해서 정부도 국회도 경영상의 비밀 보호, 영업상의 비밀 보호로 거기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 반대표 던졌어요. 던지려고 했는데 거의 당론이라서 기권했습니다. 이게 뻔한 결과라서. 그래서 결국은 소비자는 계속 봉이 되는 거라
저는 과기부 장관께서 요거를 조금 더 깊이 천착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단말기 가격이 그 당시에 저희 의원실에서 책정한 바로는 70% 수준으로 낮출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광고비, 홍보비, 무슨 비용 다 보고 받으면 예, 거기서 낮출 수 있는 비용이 있었거든요. 중복한 홍보도 있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좀 더 깊은 천착을 장관께서 그리고 과기부 전문가들께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좀 어떻게 단통법만 폐지하지 말고 진짜 단말기도 좀 싸지고 통신비도 좀 인하해 보게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장관님? 예, 살펴보겠습니다. 저도 위원장님께 이제 처음 그 얘기를 좀 들었어요. 어머, 이게 핵심이에요. 예, 마침 뭐 이 단말기랑 그 통신비 관련 얘기가 나오니까 한마디 보태고 싶은 게요. 사실 결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게 단말기 가격으로 나가든 아니면 통신비로 나가든 간에 TCO라고 할까요? 전체 소유 비용에 대해 가지고 이제 관심을 갖게 될 텐데요. 지금 누차제가 이제 제4이동통신사 관련돼서 질의드릴 때도 알뜰폰 사업자 요금 구조에 대해 가지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금 가장 통신 시장에서 왜곡되인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알뜰폰 사업자의 실제 알뜰폰 개통량의 50% 가까이가 통신사 자회사에서 운영하는 알뜰폰 회사들이 가지고 있다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KT의 자회사는 뭐 KT 스카이라이프라는 이름으로 변종으로 운영되면서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일한 주체인 것 같은데 실제로 가격이 반의 반값도 안 되는 이런 현상. 그럼 저는 이 지금 통신사가 가져가는 마진에 대한 부분이 상당 부분 나중에 또 어떤 형태들은 보조금으로 또 돌아오는 그런 도돌이표 구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단통법에 대한 부분을 개정하면서 동시에 통신 요금 자체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고 특히 자회사와 그러니까 알뜰폰 자회사와 본 회사의 이중 가격 구조에 대해 가지고는 일정한 규제를 둬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해서 원래 아까 위원장이 말씀하실 때 단통법을 처음 입법할 때 두 가지 취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위원장께 말씀하신 출고가 인하의 목표가 있었는데 그것은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상황에 따라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통신사에서는 요금 인하했는데 그것에 있어서 알뜰폰 정책과 병행하는 과정에서 통신사 자회사의 알뜰폰을 열어주면서 굉장히 이중구조가 고착화된 상황이거든요. 전 그래서 이 통신비 인하에 대해 가지고 단통법의 실패를 딛고 우리가 지금 통신사에게 특혜주고 있는 부분 같은 부분을 정확하게 과기부에서도 짚어내서 이런 부분 좀 토탈 코스트 오브 오너십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을 줄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 자꾸 풍선 효과처럼 여기 줄이면 여기 늘어나고 여기 줄이면 여기 줄여나고 이런 상황이고 어차피 보조금이 늘어난다고 지금 단통법 폐지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은 그거 어차피 아까 말했던 동일 서비스에 더 붙는 통신사 마진에서 어차피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자꾸 조삼모사식의 이런 통신비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희가 만약에 22대 국회 과방위가 통신비 인하를 목표로 뭔가를 한다면 이번엔 정말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